예, 오늘은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프린트는 27페이지 펴주세요. 예, 우선은 공기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저기압, 고기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은 오류부터 바로 잡고 갈게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상승 기류라고 되어져 있고 왼쪽을 보시면 하강 기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림 자체가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고 그림은 반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기압.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적은 곳을 말하는 거죠. 낮은 곳. 공기의 양이 적다 보니까 여기의 양이 공기의 양이 적어. 그러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할 거야.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서 그치?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형성을 하게 되죠. 상승 기류.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다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위로 올라간 공기는 무엇을 형성을 하냐면 구름을 형성을 합니다. 구름을 형성을 하니까 날씨가 어떨까? 예, 비가 오고 흐리게 되겠죠? 이렇게 저기압을 정리를 해 보았고 고기압 보도록 할게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공기량이 많은 것은 주변에서 공기가 내려앉아서 여기에 기압, 공기량이 많은 게 되겠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요. 예,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됩니다. 불어 나가게 돼. 그러면 위에 있던 구름이 가뜩이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야 구름이 생기는데 위에 있던 수증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예, 맑은 날씨를 보이게 돼. 그리고 이제 기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얘부터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 기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자.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의 온도는 어떻죠? 예, 맞아요. 차가워요. 그렇지. 차가운 지역에 오래 있던 공기는 어떤 온도를 갖게 될까요? 맞아요. 찬 공기를 갖게 되겠죠? 더운 지역에 오래 있던 공기는, 맞아요. 오랫동안 그 지역의 온도를 갖게 되면서 그, 그 지역의 성질과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그치,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지역의 성질을 담게 된 공기를 말하는데 그 지표면의 영향으로 기온과 습도가 일정하게 된 공기 덩어리를 말하게 됩니다. 예, 대부분 넓은 대륙이나, 그치, 대륙이나 해양을 갖게 되겠죠. 해양 위에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 대륙의 성질은 어떨까요? 대륙은 굉장히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되겠고 해양의 성질은 수분한 성질을 갖게 될 거야. 수증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대륙성 기단, 그리고 해양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해양성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4개의 계절로 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각기 다른 특성의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영향을 끼치는 기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위쪽은 온도는 어떨까? 그렇지. 한랭해요. 아래쪽은 고온이겠죠? 예,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대륙의 경우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건조한 성질, 그리고 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빈한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면 각각의 기단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한랭하고, 아이고, 얘가 너무 크네요. 좀 작게 조절하고. 한랭하고 시베리아, 대륙이죠?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바다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기단이야.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으니까 한랭, 수분한 성질을 갖게 되겠고, 양쯔강 기단, 얘는 어디서 오는 아이죠? 맞아요.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어서 아래에 있지만 그렇게 아래에 있진 않아. 그래서 성질을 따지자면 온난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저 아래 적도 아래에서 오는 아이가 되겠으니까 얘는 북태평양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기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우선 시베리아 기단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시베리아 기단. 예, 성질은 아까 어떻다고 했죠? 한랭 건조. 그리고 기단의 특징은 대륙성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성 기단. 그리고 우리나라에 발달하는 계절은 겨울철이 되겠죠? 겨울철.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기압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북쪽에서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고기압, 오른쪽은 동서남북으로 치자면 여기는 저기압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우선은 북서 계절풍. 풍이 발달을 하게 되고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형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단의 온도는 어떨까요? 굉장히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 한파가 있을 수가 있겠고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할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 그렇지. 축소될 때가 있어서 예, 한 3일 동안은 따뜻하다가 4일 동안은 춥고 사만사온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사온 현상. 그리고 이때 기압 배치는 이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기압 간격, 그렇지.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조밀해서 강한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폭설 오기도 하거든요. 예. 폭설 오기도 하는데, 선생님, 여기 건조한 기단인데 웬 폭설인가요? 약간 요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 보도록 할게요. 북태평양 기단. 기단이 되고, 얘의 성질은 고온 다습하겠죠. 다습하고 이 아이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되겠고요.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 반대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겠죠. 이 계절풍의 온도는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굉장히 더운 바람이 불게 되고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폭염, 열대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 여기 또 하나 적도 기단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거는 설명할게요. 오호츠크의 기단부터 설명해보자. 오호츠크의 예,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한랭 그리고 바다에서 생성된 기단이어서 한랭 다습한 성질을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도 해양성 기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으로 높새 바람과 팬 현상.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를 지형적으로 보자면 약간 좀 동쪽이 높은 여기 태백산맥이라고 한번 쳐보자. 여기 동해, 여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 아이를 영동지방, 이 아이는 영서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기단이 불어오게 되니까 올라오다 보면 높은 산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산을 지나오면서 여기에서 비를 내리게 돼요. 예, 온도가 낮아지면서 비를 내리게 되고 처음에는 한랭 수분한 기단이니까 얘 오후츠크에 한랭 수분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이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비를 내리다 보니까 여기를 넘어오는 공기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갖게 될까요?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남아있는 공기는 고온, 그리고 비를 내렸죠?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영석지방에 불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날씨를 보이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팬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워보고요. 앞에 거는 여러분들 다시 되돌아가게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 이 아이는 좀 따뜻해. 온난, 건조한. 중국에서 오는 기단이 되겠죠? 예, 대륙성 기단. 기단이 될 거야.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고요. 얘는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온난 건조한 날씨, 그리고 이때는 봄철에 굉장히 좀 추운 날씨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꽃을 시기한다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온난한데 왜 꽃샘추위인가요? 이 아이는 시베리아 기단이 갑자기 발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추운 날씨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야. 뒤에 설명할게요. 이동성 고기압에 아니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기단의 변질은 조금 더 지나가고 기단의 변질부터 먼저 할까요? 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겨울철에 폭설이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기단 같은 경우에는 발원지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다른 곳에 성질을 갖게 되는 거지 무엇이 성질이 변하게 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선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뭐였죠? 겨울철 우리나라 주는 기단 맞아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어떻죠? 맞아요. 한랭 건조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나라 쪽으로 건너오면 여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건너오는 아이잖아. 여기에서 건너오면서 어디를 건너게 되죠? 바다? 맞아요. 황해를 건너오게 되겠죠? 그지? 근데 황해가 이 시베리아 기단보다 따뜻한 거야. 따뜻한 바다. 그럼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고 건조한 기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시베리아 기단. 이 아이는 한랭 건조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오다 보니까 무엇이? 그렇지.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게 돼요.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당연히 구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따뜻한 수증기의 역할로 그렇지. 두꺼운 구름의 저군형 구름, 정난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난운이 발달하게 되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어때? 폭설로 이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기단 하층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시베리아 기단은 차가운 기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다 보니까 아래층에 상승 기류가 생성을 하면서 상승. 기단 자체에 이 상승하는 기단은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불안정해짐. 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구름은 어떻게 높게 발달하는 저분형. 이 구름의 형태를 우리가 적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온난한 기단이 차가운 바다를 건너올 수도 있거든요. 북태평양 기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단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가 따뜻한 기단이 어떤 바다? 맞아요. 한랭한 바다를 지내오면서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은 어땠죠? 고온, 빨간 걸로 써볼게요. 고온, 다습한 공기 덩어리였는데 여기가 차가워. 바다가 차가워요. 바다가 차가우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 아이들이 어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식으로? 원래 갖고 있던 구름 형태가 넓게, 그치? 넓게 발달하는 충은형 아니면 그 수증기 양이 적게 되면 안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기단 하층은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는 하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강한다고 얘기를 하고 얘는 안정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구름의 형태는 충은형 또는 우리가 안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전선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공기덩어리의 성질이 또 다 똑같진 않아요. 예,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질이 다른 성질을 갖게 되면 한마디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얘네들 불연속한 경계면에 이지적인 면이 생기는데 이 아이를 전선면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움직일 때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움직일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움직일 때 우리 한랭 전선이라고 하고요. 여긴 좀 진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우리가 표시를 해요. 일기도상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색깔이 칠하게 되고 왼쪽 온난전선은 우리가 따뜻한 공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둥글둥글하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둥글둥글하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랭전선 여기를 나누고 보면 한랭 공기는 찬 공기다 보니까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니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르다. 이 아이가 어느 지역으로? 그렇지.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아이는 따뜻한 공기야. 근데 얘가 굉장히 급하게 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를 밀고 올라가게 되는 거지. 밀고 올라가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의 높이가 높은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고요. 얘도 중요하지. 요 아이를 전선면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요 아이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랭 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한랭 전선 우리가 바닥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 뒤에 발달한 따뜻한 구름이 올라가서 발달한 요 뒤쪽 면에서 전선이지 요 전선 뒤쪽 면에 그리고 얘는 높이가 높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좁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 우선 정리를 해 볼게요. 한랭전선. 전선의 기울기.
전선의 기울기. 얘가 바로 기울기거든요. 예, 전선의 기울기가 경사가 급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동속도는 아까 어떻다고 했어? 이동속도 빠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따뜻한 공기를 굉장히 급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름,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하고요. 이 저군형 구름에서는 굉장히 공기층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굉장히 두껍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전선면 뒤에, 전선 뒤쪽에 범위는 어떨까요? 높게 발달하지만 좁은 범위에 소나기를 내리게 돼요. 기를 내리게 돼요. 이 공기는, 이동한 공기는 어떤 공기라고 했죠? 예, 차가운 공기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하게 돼요. 요 풍향 변화는 다음 시간에 나가는 온대저기압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의 밀도는 어떻다고 했어? 굉장히 크다고 했지?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기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온난전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전선은 어떤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죠? 맞아요.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따뜻한 공기가 어떤 지역을, 맞아요. 차가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찬 공기. 차가운 지역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클 거야. 누가 더 가벼워? 맞아. 따뜻한 공기가 더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 아까는 찬 공기가 파고들었죠? 아니야. 얘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 그리고 전선면은 어디죠? 전선면은 요 땅바닥이라고 해서 지표면이야. 얘가 이 전선면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죠? 경사면은 굉장히 한랭전선과 비교하면 완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선면 앞쪽에 이 넓고 얕은 구름인 층운형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되겠죠. 강수 형태는 요 두꺼운 구름보다는 굉장히 적은 양의 비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난전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전선. 경사가 어떻다고요? 경사가 완만하다. 그리고 이동속도는 따뜻한 공기 자체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동속도는 느리게 되겠죠. 느리다. 그리고 구름의 형태는 층운형 구름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층운형 구름.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게 되겠죠. 강수 형태는요. 전선 앞쪽에 생긴다고 해서 전선 앞쪽에. 그리고 범위는 구름이 넓게 생기니까 넓은 범위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런 비를 우리는 이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니까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따뜻한 공기의 밀도 자체가 작게 되다 보니까 기압은 하강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고기압, 저기압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그리고 기단의 변지, 그리고 온난전선, 한랭전선까지 수업을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